공주병과 메스게임. 검은 튤립의 세련됨이 아니라도 튤립은 혹시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게 하는 꽃이다. 늘 티 없이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 산과 들의 꽃이라기보다는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조물주의 봄 컬렉션 같다. 사실 어디를 가야 봄에 튤립을 비껴갈 수 있나,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세상에 가득 퍼져 있다. 그럼에도 튤립 역시 다른 식물처럼 어딘가 본향이 있을 터였다. 그곳이 파미르 고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워낙 번식력이 약한 식물이니 산을 넘고 너른 들판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늦어도 기원전 2세기경부터 중국의 상인들이 파미르 고원을 통과하였음에도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늘 색과 모습이 바뀌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번식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하고 그 예쁜 얼굴로 사람들의 눈을 맞추며 최면수를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제일 먼저 튤립을 발견하고 이에 매혹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한다. 12세기 무렵이었으니 튤립은 무던히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 같다. 낙타 등을 타고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터키로 갔다가 거기서 외교관의 서류 가방에 실려 드디어 유럽에 상륙할 때까지 또 400년가량이 흘렀다. 그러나 유럽에 상륙했을 때 튤립의 세계 정복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식물에 미친 사람들이 사는 유럽을 정복하면 어떤 식물이든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교에 쫓겨 살 곳을 찾아 떠났던 신교도들의 피난 보따리에 실려 바다를 건너기도 했다. 그 유명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있고 난 후 프랑스와 플랜더스 지방에 살던 신교도들이 대거 이주했다. 이때 영국으로 피난한 신교도 중에 식물학자가 있었고 그의 이삿짐 속에 튤립 구근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영국 튤립의 시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에 못지않게 튤립 애호가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부지런히 재배에 힘써 한때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튤립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계 튤립은 네덜란드 것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는 튤립에 대한 양국의 개념 차이에 근거한다. 영국에서는 우선 진한 원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튤립은 정원용 꽃이지 전시용 상품이 아니라는 관점을 고수했다. 그러니 은은한 빛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개체들을 선호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체들이 모두 공주병이 있어서 다른 식물과 섞어 심으면 쉽게 도태되고 날씨가 조금 안 좋아도 눈살을 찌푸린다는 거였다. 모두 하나씩 애지중지 길러가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다윈 계통의 품종은 날씨 토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단체 생활도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색상이 원색이고 모양이 단순하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 덕에 봄이 되면 빨강, 노랑의 원색 튤립이 전 세계의 공원을 휩쓸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 다윈 계열의 품종도 모양과 색상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19세기 말 튤립을 대량으로 심기 시작했을 무렵엔 원색은 매스게임에 파스텔색과 줄무늬가 있는 귀족들은 정원에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다. 영국의 튤립은 이번에도 청교도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서도 사람들을 매혹했다. 튤립을 공원에 대량으로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한 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었다. 1845년 롱아일랜드의 리니언 식물원에 600개의 튤립을 한꺼번에 심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귀족들을 무더기로 심고 보니 상당히 보기 좋더라는 소문이 유럽까지 건너갔다. 1889년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때 행사장 앞을 튤립으로 장식했다. 그러다 런던의 큐가든이 뒤를 따랐다. 이제 원예가들이 돌리는 광고 전단에 이런 문구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공원에 튤립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심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공원의 튤립의 매스게임이 시작되었다. 규모도 점점 커져서 1912년 영국 셰필드 식물원에 무려 3만 개의 튤립이 심겼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심을 때는 주로 네덜란드에서 재배한 튤립들이 쓰였다.
네덜란드 품종이 이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 개의 튤립으로 화단을 채우다 보니 생각지 않던 문제가 생겼다. 튤립이 지고 난 후 5월부터 도시를 장식해야 하는 펜지며 베고니아 등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랐다. 튤립은 꽃이 진 후 구근을 키우기 위해 잎이 필요했다.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니 잎을 잘라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꽃이 지고 난 후 구근을 바로 캐내면 성숙하지 않아 쓸모가 없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꽃 심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 끝에 결국 꽃이 진 튤립을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봄에 다시 심으면 될 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튤립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튤립 생산자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시작되니 당연히 가격이 더욱 떨어졌고 이제는 공원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꽃이 지면 내다버리기 시작했다. 튤립뿐이 아니다. 히아신스, 수선화, 크로커스 등 구근으로 번식하는 봄꽃들을 대개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본래 정원식물이었던 것이 이제 소모품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꽃들을 1년에 3번 재배하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는 봄이 아니라 한겨울, 성탄절이 지나고 바로 봄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꽃이 핀 튤립과 수선화, 히아신스, 크로커스 등을 화분에 담아 마트에서도 팔고 주유소에서도 팔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물론 겨울에 파는 것이니 실내용이다. 이런 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진 것이다. 꽃이 지면 버리고 바로 다음 화분을 사서 다시 창가에 세워두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푸성기나 과일뿐 아니라 화분의 꽃도 사시사철 떨어지지 않고 창가에 두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름지기 꽃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튤립으로 인해 비롯된 일이다.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미국이었다.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화훼상들이 신용 있는 네덜란드에 주문을 넣었다. 이에 힘입어 네덜란드의 꽃 세계 무역이 시작되었다. 미국 시장을 정복한 후 다른 국가로 범위를 확장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20세기 초에는 일본까지 진출한다. 그들은 각 도시의 유명한 공원에 무상으로 튤립을 심어주는 것으로 거래를 텄다. 베를린의 티어가든, 포츠담의 상수시 정원, 파리의 튤리리 정원, 슈투트가르트, 부다페스트, 코펜하겐, 비엔나 등 거의 모든 유럽의 주요 도시에 수천 내지는 수만 개의 튤립을 서비스로 심어주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없었다. 어디선가 꽃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가 있었다. 1932년 뉴욕에서 열린 원예박람회에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룬 뒤 다음 해에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 해에는 휴스턴의 40품종 2만 본의 튤립을 기증했다. 물론 큰 투자였지만 결국 헛된 투자가 아니었으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증명되었다. 뉴욕에서 큰 액수의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꽃박람회 튤립도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공수되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해마다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튤립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절화 판매량이 가장 많고 봄마다 화분에 심긴 채로 팔려나가는 것, 구근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모두 합치면 수억 본에 달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고 일본 또한 중요한 생산국의 하나이다. 꽃에 대해 유독 까다로운 일본인들을 어떻게 유혹했는지는 튤립만의 비밀일 것이다. 튤립과 네덜란드와의 만남은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 곳에서 튤립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오로지 네덜란드만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승리일까? 아니면 튤립의 승리일까?